미국인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워킹맘 발언 말할 수 있죠. 쉽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야, 빵이 없으면 케이크 먹으면 되잖아. 와, 이 말은 진짜 깨는 것 같아.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 건의에 속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게 사람이 아닌가? 저건 구라야. 일단 걸르고 가는 겁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또 저한테 특별한 날인데요. 그 세밭이라고요.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라는 프로에 제가 오늘 녹화를 하는 날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요. 주말에 이렇게 보니까 혜민 스님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떤 유튜버가 이렇게 혜민 스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정도인 줄 알았는데 뭐 신문 기사에도 막 나오고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먼저 저는 혜민 스님이 그냥 보통 이제 스님들이 하는 그 무소유 있잖아요. 그런 류의 이야기를 하시는, 그리고 마음 단련하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인상이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기사가 막 되면서 논란이 막 생기면서 다시 찾아봤더니 그분이 미국 분이셨어요. 저는 전혀 몰랐는데 미국인인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인상이 모르겠어요. 그런 논쟁이 있고 나서 다시 봐서 그런지 인상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되게 해맑게 봤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좀 다른 느낌이 나더라고요. 제가 오늘 같이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거를 우리 삶에 또 어떤 통찰과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한번 같이 보시죠. 기사를 일단 같이 볼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배울 점이 무엇인지 우리 삶에 우리는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게 학이 시습인 겁니다. 무언가를 나쁜 걸 보고도 우리 무언가를 뽑아내야 되고요. 좋은 걸 보면 당연히 배워야죠. 좋은 걸 보고는 당연히 배워야 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견지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분의 삶 중에 어떤 것인지 한번 볼게요. 자, 혜민 스님이 7일날이었대요. 11월 7일날 예능 프로에 나오셨고요. 예능이네요. 뭐 온앤오프란 프로가 있나 보죠. 거기 나와서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주택에 거주한 혜민 스님. 근데 이게 어디 명동이 그러니까 삼청동이니까 되게 비싼 동네잖아요. 저한테 삼청동은 1년에 한 두세 번 가는 곳이고요. 그것도 일이 있어서 거기 감사원이 있고 그 옆에 제가 이제 몇 번 출연을 했었던 고려사이버대학교가 삼청동에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두세 번 가는 곳이죠. 근데 거기 사신대요. 거기 사시고 그리고 또 스타트업 회사를 운영하시네요. 유료 명상 어플을 제작하고 인공지능 스피커 등 고가의 전자제품을 사용하는 일상이 눈길을 끌었다. 그래서 무소유가 아닌 풀소유다. 이게 처음에 무슨 말인가 했어요. 풀소유가 새로운 개념인가 했는데 가득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많이 가지고 있는 무소유가 아니라 무한소유다. 막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자, 이제 보면은요, 스님의 생활관은 되게, 그러니까 스님의 일상, 여러분 이게 일상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하루 이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게 나의 일상이야 하고 보여줬는데, 근데 또 혜민 스님이 자기가 보여준 거잖아요. 근데 뭐 집의 위치도 그렇지만, 여러분 주택은요, 우리가 아파트가 비싸다고 알지만 진짜 부자는 주택에 살죠. 되게 프라이빗한 공간이잖아요. 주택에 사시고 스타트업, 창업, 그러니까 마인드가 이게 스타트업이라는 게 창업가의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수도하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무소유를 주장하시는 분이 스타트업 창업가의 마인드가 이게 충돌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당연히 유료 명상 어플인 거고 뭐 고가의 전자제품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고요. 그리고 뭐 건물을 팔아서 시세 차익을 남겼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현각스님이라는 분, 이분도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알고 있는 분인데 현각스님, 혜민 스님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대요. 속지마, 연예인일 뿐이다. 일체 석가모니의 가르침 전혀 모르는 도둑놈 뿐이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팔아먹는 지옥으로 가고 있는 기생충일 뿐이라며 혜민 스님을 향한 비판을 남겼다. 이렇게 했죠. 논란이 커지니까 혜민 스님은 결국 모든 활동을 내려놓겠다라고 선언을 했다고 하시네요. 여기까지가 이제 있었던 일이에요. 15일까지 있었던 일인데요. 저는 내부적인 사정은 잘 모르겠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더 찾아봤어요. 이분에 대해서 혜민 스님, 내가 알고 있는 언론 매체를 통해서 알고 있는 혜민 스님과 실제 이분의 행적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더 찾아봤고요. 이건 여러분 나무위키에 나오는데 뭐 여러 가지 이런 논란들, 그런 뭐 이렇게 유소유의 논란, 무한소유, 유소유, 너무소유, 풀소유 이런 논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화가하고도 분쟁이 있고 워킹맘 발언
워킹맘 발언이라서 봤는데 혜민 스님이 자기 트위터에 어린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 않은 맞벌이 부부에게는 방법이 있다며 엄마가 새벽 6시부터 아이와 놀아주는 것이라고 했다고 해요. 전혀 이해합니다. 아이를 키워보지 않았으니까 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되잖아. 하루 24시간인데 더 쪼개서 쓰면 되는 거지라고 말할 수 있죠. 쉽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탁상공론이라고 많이 하죠. 테이블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든지 다 대책이 될 수 있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 마리 앙뚜아네트가 민중들이 봉기를 해서 우리에게 빵을 달라,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빵을 달라고 하니까 마리 앙뚜아네트가 야, 빵이 없으면 케이크 먹으면 되잖아,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 물론 그것도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이해를 가지고 이런 말을 하신 거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표절 논란도 있고 막 그래요. 제가 좀 놀랬던 건 이거였어요. 뭐 법정 스님을 비판했다고 하면서 혜민 스님이 자신의 트위터에 2011년인데요. 법정 스님께서 무소유가 가능하셨던 것은 책 인쇄가 있었기 때문이다. 신도나 주제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살 수 있어야,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베풀 능력이 되어야 아이러니하게도 무소유도 가능해진다. 와, 이 말은 진짜 깨는 것 같아.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 이거는 법정 스님은 완전 모독하는 거죠. 책 인쇄.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거다. 자기를 정당하기 위해서 유명한 법정 스님을 갖고 와서 자기를 법정 스님과 동급에 놓고 이런 영리 활동들이, 무소유를 하기 위해서 영리 활동이 필요하다는 이런,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언어 도단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궤변이죠, 궤변을 늘어놓고, 이거는 좀 너무 나가신 것 같고요. 그런 논란들이 이제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 혜민 스님의 이 사태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논어의 구절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좀 어렵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이게 2인편에 나오는 거고요. 자, 공자님이 한 말이에요. 부여귀. 부하고요, 귀한 거. 부자가 되고, 그러니까 귀한 건 여기서 관직이 높아지는 건데, 부와 귀는요, 뭐라고 했어요? 시인지소 요기야라고 해서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거예요. 누구나 갖고 싶은 거예요. 공자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님도 예외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부유해지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명예를 얻고, 그런 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욕망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뭐예요? 빈과 천, 빈여천, 가난하고 천해지는 거 있죠. 내가 가난하다는 건 돈이 없는 거고, 천해진다는 건 벼슬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빈여천은 뭐래요? 시인지소 오야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싫어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 마찬가지, 공자도 마찬가지, 공자도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스님도 마찬가지, 혜민 스님도 마찬가지,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는 가난해도 괜찮아, 그런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나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유교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데요. 공자님이 일찌감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또 공자님 이런 얘기 하셨죠. 그러니까 공자는 돈을 좋아했어요. 돈 버는 거를 결코 배척하지 않았고 되게 좋게 봤습니다. 부귀를 좋게 본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하셨죠. 자, 이거는 수리편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자, 공자가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는 말인데요. 부이 가구야. 부라는 게요, 여기서 여러분, 부는 큰 부를 말하는 겁니다. 엄청난 부를 말하는 거예요. 조그만 부가 아니라 진짜 큰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부가요, 가구야. 구해서 얻을 수 있는 거라면 어떻게 하겠대요? 수지 편지사. 비록 편지사는 마부예요. 그러니까 말 채찍을 잡는 사람이니까 마부죠. 그러니까 천박한 직업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돈만 많이 벌 수 있으면 공자라고 하더라도 나 말채찍을 잡고 누군가의 종이 되겠다는 거죠. 근데 오역위지, 나 또한 그걸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뭐예요? 만약에 불가구, 부라는 게 내가 구한다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하겠대요? 종호소, 내가 좋아하는 거를 따르겠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부라는 건 일단 기본적인 바탕은, 부는 좋은 겁니다. 부귀는 좋은 거예요. 누구나 다 이걸 원해요. 근데 누구나 다 원하지만 누구나 다 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공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겠다는 게 공자의 생각인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나요? 자, 혜민 스님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죠. 그러면은 부하고 귀한 걸 좋아하는 건 본성이기 때문에 좋아해요. 그거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거는 본성에 반하는 거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법정 스님은 무소유를 주장하셨고 무소유를 실천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사람의 경지를 넘어서서 성인의 반열에 오르신 분이고 아무나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혜민 스님이 그걸 과연 실천했느냐? 그거는 별개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여러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사람의 행동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맞는 실체가 있는지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말을 번지르르하게 잘해 교원 영색하는 사람 중에는요, 선한 사람이 드물다고 그랬습니다. 교원 영색에 우리가 현혹돼서 저 사람을 믿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사이비를 믿게 되는 거죠. 제가 사이비를 걸러내라라는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그거를 걸러내는 건 내가 할 일이에요. 아무리 미디어에서 언론에서 어떤 누군가를 칭송하고 막 뜨게 하려고, 그리고 그 사람이 했던 좋은 말들을 막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저거를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내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을 관찰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하고 있는지를 봐야지 비로소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람을 보는 방법이고 지인하는 법이고, 그게 바로 통찰력인 거죠. 저는 혜민 스님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그거는 제가 그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고, 만약에 저 사람을 내가 믿어도 되는지, 저 사람과 내가 만약 어떤 거래를 한다거나 어떤 관계를 맺게 된다면 그 사람의 실제 말에 맞는 실체 행동이 있는지를 봤겠죠. 그리고 나서 판단을 했겠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권위에 속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신부님한테 한 방 먹었던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권위에 속지 말고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사람을 판단하십시오.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직업, 저 사람의 나이, 경력, 그런 거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 사례를 통해서 사람을 어떻게 통찰하고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좋은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빈 낙도는요 불가능한 겁니다. 안빈 낙도는 안빈, 가난한 거를 정말 좋아서 편안해 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와 기를 좋아하기 때문이죠. 빈과 천을 싫어하고. 법정 스님과 같은 분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분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극복해낸 거죠. 그래서 대단하신 분인 거지, 그분이 가난하고 천한 거를 즐긴 건 아니라는 거죠. 가난하고 천한 상황에서조차 그분은 도를 즐길 수 있는 상태였다는 거지, 그 자체를 즐겼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판단할 때,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판단할 때도 꼭 결혼할 사람, 누군가랑 동업을 해, 친구 관계를 맺어, 그럴 때 꼭 그 사람을 판단하고 통찰하는 그런 능력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나중에 그 세바시가 이제 방영이 되면 부끄럽지만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가난해도 괜찮아, 나는 돈을 쫓지 않아, 그런 사람들은요 의심하셔야 돼요. 저게 사람이 아닌가? 아니면 뭔가 나를 속이려고 그러나? 그 말을 듣고 멋있다 막 그러시면 안 되고요. 왜냐면 그게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자세히 관찰하셔야 돼요.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은 아닌지,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 구라다, 저건 구라야, 일단 걸르고 가는 겁니다.